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심야상담소 진행의 수아나. 바닥에 계신 김선윤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양시장이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 만큼 또 오늘 너무 어려웠어요 하는 시청자분들 많으셨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알찬 상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심야상담소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심야상담소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회계선에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심야상담소 본격적으로 오픈합니다. 심야상담소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 2612번 2가지가 있고요. 문자번호는 샵 0082번,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발생하는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심야상담소는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라이브 들어오셔서 저희와 실시간 소통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드디어 심야상담소 우리 바닥에 계신 김선윤 해결사와 함께 네. 오픈을 했습니다. 네. 저 3주 만에 이제 같이 3주 하는 만인가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 이거 역시 그냥 마이웨이로 이제 방송을 하시느라 앵커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아, 저 와서 반갑다고 좀 해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유, 이거 누워서 엎드려 절받겠는데 어쨌든 저와 1시간 동안 한번 알차게 심야상담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노랑이 궁금증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 노랑이 분들이 가장 궁금하다고 했던 섹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바로 대마초 관련 섹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뉴프라이드, 오성 첨단 소재, 에스맥 이 3가지가 꼽혔는데 우리 노랑이 분들이 가장 궁금하다고 꼽아주신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였습니다. 네, 오늘 또 이 대마초 관련주들 종목 굉장히 잘 갔잖아요. 네. 오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차트가 급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사실 제가 뉴프라이드도 좀 넣어봤는데 네. 이게 거래 정지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좀 혹시나 관심 있으실까 해서 관련주긴 하는데 넣어봤는데 채택은 되진 않았고 자, 오성 첨단 소재가 딱 들어왔어요. 올라갔던 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자회사 이슈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회사 중에 이 관련된 좀 의료용, 뭐 대마나 뭐 마리아나 이슈가 좀 있어서 주가가 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근데 원론적인 이슈 자체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마리아나나 대마초에 대해서 좀 합법에 대한 얘기를 좀 거론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오늘 뭐 흐름은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사실 오성 첨단 소재가 한 상한가 흐름에서 움직임이 잘 나왔고 오늘도 26%대까지 상승 나온 이후에 종가는 한 16%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보자면은 흐름 11시 한 후반부터 타면서 쭉 올려치고 그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올려치고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아직 조금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게 왜 그러냐 하면 전 저점을 이제 깨지 않는 모습이고 또 하나 당분간에 이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게 얼마까지 더 갈진 저도 좀 판단하기 힘들지만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 자체가 원체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쉽사리 이슈 자체가 꺾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뭐 아주 굉장히 높은 고점이긴 한데 뭐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은 뭐 예를 들자면 주가 상황에서 3,500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상당히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자천한 부분의 이탈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겠지만 분할 매도 관점 대응을 해야겠지만 또 매수 관점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한동안의 이슈는 이번 달 내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사실 뭐 비슷한 규모의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거의 한 달 동안 이 상승이 이어지면 주가가 2배 이상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성 첨단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갔는데 2배까지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5,000원대 이상의 흐름이 나오면서 뭐 모트렉스 같은 자율주행차 이슈 맞춰서 가듯이 이쪽 관련 이슈도 좀 흐름을 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가 다른가요? 그냥 단순하게 이슈만 다른 겁니다. 느낌은 똑같단 말이에요. 대마냐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용 뭐 마리아나 이슈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미 대선까지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이후에도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또 미 대선 결과까지는 우선은 흐름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다만 뭐 제가 또 급등주를 하진 않기 때문에 매수하란 말씀 못 드리지만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홀딩하시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성 첨단 소재 앞으로도 좀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바다 계신 김선현 네네. 해결사님이 또 서울경제에서 인기 많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이 사칭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가짜방 만들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혼내주세요. 뭐 제가 혼낸다고 애들이 알아 먹을까요? 네. 답 없어요, 여러분. 그냥 조심하셔야 되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네. 절대로 뭐 노란톡이나 그 어떤 문자나 다 1대1로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1대1로 제가 상담해드리지 않아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네, 저를 사칭한 제 얼굴까지 띄워서 사칭하는. 근데 사실 뭐 서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 다 있습니다. 심지어 네, 존니 대표님도 있습니다. 다 있어. 그러니까 1대1로 상담하는 것 자체가 네, 불법이라는 거 인지하시고 계신다면은 당할 일 없어요. 이걸 없애도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답 없어요, 여러분. 그냥 노란톡에서 채널을 없애던가 네. 1대1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1대1로 정말 단 한 번도 네, 서경 이후로 상담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 아닙니다. 네. 아셨죠? 이 점 기억해 주세요. 1대1 투자 상담이 사실 불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자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사칭이나 유사 수신 그런 톡방에서 당할 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정품방에 들어오시려면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김선윤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한 1,339분 정도 계시거든요. 네네. 지금 160명만 들어오시면 1,500명이 차버립니다. 이벤트 같은 거 혹시 아직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1,500명 차면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오픈 톡방에서 그저께 종목 드렸죠? 오. 어제 드렸나? 네, 네. 어제네. 죄송해요. 어제 드렸는데 완전 대박 났어요. 그래서 아. 들어와 계신 분들은 좀 굉장히 해피하신데 뭐 들어오셔야지 제가 이벤트를 할 것 같아요. 좀 들어와 주시고 1,500명 차면 제가 또 특 대형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네. 요즘 제가 이벤트를 좀 안 했는데 네. 안 해서 나가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또 오랜만에 종목을 선정해서 또 드렸는데 한 주가가 뭐 어제 오늘 20%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에도 또 종목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좀 들어오셔서 같이 좋은 수익 거두시고 또 네. 저희 방이 좀 수다방이에요. 주식 이외에 좀 여러 말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또 재밌게 네. 자기를 또 어필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오셔서 주식 공부도 같이 하시고 수다도 떠시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처럼 어려운 장 속에서도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을 그냥 톡방에서 선물처럼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안 들어오고는 못 베길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함께 해보시고요. 또 주식 혼자 하기 외로우신 분들도 함께 오셔서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한번 투자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내 종목을 부탁해 코너로 이동해 볼까요?
네, 참여 방법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이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야상담소는 서울경제TV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오셔서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심야상담소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닥에 계신 김선윤 해결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663님이 보내주신 CJ입니다. 매수가는 82,300원에 비중은 20%고요. 지금 약 손실권에 계세요. 어떻게 해볼까요, CJ? 자, CJ를 사시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우선적으로 드려요. 지주사 종목의 대응은 굉장히 어렵다. CJ, LG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SK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종목 전체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 CJ를 본다면은 CJ ENM도 봐야 되고요. CJ CGV도 봐야 되고, CJ 제일제당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것들을 봐야 돼요. 그거를 다 통합해가지고 주가 흐름이 움직이는 게 CJ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주사 종목을 사는 것 자체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우선 대형주로서 매력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CJ를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매수가를 보니까 82,300원에 최근에 좀 매수하셨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CJ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CJ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CJ CGV를 주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 ENM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CJ ENM의 주가고요. CJ CGV의 주가예요. 그리고 CJ 뭐가 있나요? 네, 제일제당의 흐름들. 많이 갔는데 CJ만 안 갔어요. 관련주도 다 갔는데, 그런데 자, 시진핑이 연내 어떻게 해요? 네, 방한한다는 소식이 자꾸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뭐가 좋을까요? 네, 원달러 수혜주로서도 볼 수가 있는 경기 방어주, 배당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을 보면 CJ 자체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금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거를 설명드리면은 아하 하고 이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바닥 포인트, 전고점 포인트 자리가 그래도 93,400원짜리 보입니다. 1차적인 반등 자리가 되겠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기다리면 올라올 자리예요. 그러니까 가뿐하게보다 아하, 얼마?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더 멀리 본다면 사실 이 깊은 코로나의 하락 조정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요? 이거는 차트적인 의미, 시장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그냥 깨져버린 거니까. 바닥 이 정도 잡고요. 고점 자리 판단한다면 10만 원까지 열려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시간이 좀 해결해 줘야 돼요. 이슈는 좋아요. 성장성이 앞으로 보이니까. 그러면 CJ 자체도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내년 실적 완전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죠. 경기 민감주들의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K푸드, 그다음에 K컬처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를 통해서 저는 CJ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종목은 진짜 좀 과감하게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단 6개월 이상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짭짤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 잘 사셨고 걱정할 건 1도 없다. 보유해보자. 얼마까지? 최소 92,300원 보고 그 다음 고민돼서 10만 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노란톡방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방 오픈 채팅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김선윤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시면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여시고 이 QR코드 비추기만 하셔도 우리 김선윤 해결사와 장중에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들도 얻어가시고 또 종목까지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다음 상담도 문자로 진행돼 있습니다. 6543님이 보내주신 녹십자. 매수가는 23만 5천 원에 비중은 25%입니다. 녹십자가 23만 5천 원이면 좀 손실 보고 계시는데, 최근의 상승 흐름을 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상승 흐름이? 그러니까 최근에 좀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고 올라칠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원체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 고점 자리에 사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체 많으니까 나쁜 자리는 아니었고 혈장 치료제에 대한 이슈들 뭐 계속적으로 조금 잘 나와주고 있고 셀트리온이 국내에서도 임상 시작하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고 마무리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바닥에서 상승을 주는 포인트가 잘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재미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녹록치가 않은 시장이랄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뭐 뉴욕 순위 다 좋은데 뭐가 걸림돌이 되는 거냐 고민을 해봤을 때 좀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주식의 상승폭을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 이게 아니라면은 또 지금 현재 뉴욕 증시 흐름 굉장히 강한데 네. 최소한 내일 시장에서 그리고 오늘과 어제 시장에서 국내 시장은 최소 1.2% 올라야 됐었거든요. 지금 나스닥 사상 최고치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 양도세 부분이라 대형주 쪽으로 해서 녹십자 같은 종목들 3억 이상 가신 분들 한두 명이겠어요?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락이 좀 나오는 수준인 것 같아요. 회사 상황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기관들의 최근 흐름이 좀 잡히긴 해요. 약간 매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들어와 주는 것 같고 실적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그리는 종목으로서 좀 인식이 되어 있고 4분기 이어서 내년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하실 때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랐지만은 이 종목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더 갈 수가 있어요. 전고점 한번 터치했고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상승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만 한 차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시더라도 좀 버티셔야 되고요. 반등 흐름 타게 되면은 그래도 최소한 매수가 이상은 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가격은 한 27만 5천 원, 28만 원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30만 원까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27, 8만 원 가더라도 20% 정도의 상승이기 때문에 꽤 크잖아요. 대형주가. 그래서 시간은 걸립니다. 걸리고 이슈가 터지면 다시 한번 언제처럼 9월 8일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때 수익 실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선 홀딩 하시고 또 방송 보시는 다른 분들 녹십자, 랩셀, 녹십자, MS 다 마찬가지예요. 이슈가 또 터지면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급등 나올 때는 비중을 줄이시면서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우선 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십자 셀이랑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도 상담이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녹십자와 관련해서 급등이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홀딩하시라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전화 상담 연결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트로메딕이요. 인트로메딕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3,700원에 70%요. 3,700원에 70%요. 70%. 네. 아이고, 비중을 좀 많이 갖고 계시네요. 네.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3월 달쯤 들어간 거. 3월 달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인트로메딕 지금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최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기회가 좀 있으셨는데 네. 바쁘셨나 봐요. 그렇죠? 네. 매수할 시간이 좀 없으셨던 것 같고 매도할 시간이. 자, 인트로메딕이 이게 그 캡슐이죠, 캡슐 맞죠? 캡슐 내시경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게 사실 인트로메딕은 네.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긴 하는데 네. 급등이 나왔을 때는 그냥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실적 이슈 자체를 사실 솔직히 기대하기는 조금 지금으로선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네. 하반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안 그래도 혹여나 제 4년 걱정인 게 네. 뭐냐면 재무 추이를 좀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지금 보냐면은 얘가 기술특례 상장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네. 2015년부터 해서 6년, 7년, 8년, 9년 해가지고 적자 폭이 5년째 나왔거든요. 네. 잠시만 이게 연결인지 이게 체크를 별도인지 체크해 볼게요. 별도로 살아있을 문제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도 지금 안 잡히는 거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네. 하나 걱정이 뭐냐면 한번 올려치면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연말 되고 내년 초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상장 폐지 관련된 뭐 위험 종목으로 계속 조금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다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네.
그때는 꼭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네네. 캡슐리스가 한 번 더 나오거나 네. 아니면은 갑자기 또 올려치는 모습이 나오면은 꼭 정리하시고 네네. 혹여나 이 종목이 다시 3,000원 아래 깨질 경우에는 네. 그때는 좀 아쉽지만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안전할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조금은 불안한 종목이니까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걸 한 요즘- 두 개 물어봐도 되겠어요? 다시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랑 오늘 안 그래도 이게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게 네네. 전환사채 뭐 물량이 뭐 들어온다 해가지고. 제가 이걸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네. 자, 보시면 전환 청구권 행사가 6회차, 네네. 10회차. 제가 또 CB 전문인데 질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가 나왔는데, 자,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6회차, 10회차에서 하나가 12일 날에 260만 주가 나와 있고요. 네. 13일 날 청구한 게 170만 주가 나와 있죠? 네. 그럼 두 개 합쳐서 430만 주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상장 예정일 자체가 보자. 청구일자가 10월 13일이랑 있으니까 10월 28일 날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10월 28일 마이너스 2거래일부터 공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 네. 12 전환권 공매도는 가능합니다. 일반 공매도가 네네.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럼 주가 상황에서 지금부터 해서 이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릴 건데 전환가액 자체가 얼마냐면은 2,370원, 2,170원. 네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2,300원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들 전환 청구에서 팔 때 지금 주가에서 던져 치워도 수익률 네. 약 30%예요. 그렇죠? 네. 네. 아니다 뭐 4, 50% 되겠다. 그러면 제가 제 입장에서 냉정하게 제가 전환사채 투자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전환 네. 청구해서 지금 실적 불안한데 빨리빨리 이거 팔아치우고 싶지 않겠어요? 네네. 그렇겠죠. 주가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제가 이거를 네네네. 못 봤는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하루 거래량이 지금 오늘 340만 주가 터졌는데 두 개 합쳐서 430만 주예요. 네. 이 430만 주를 무조건 연내 안에 털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네네. 가능한 한 빨리 털 거고 2,500원까지 주가가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조금 물량을 많이 줄이시거나 네. 반등이 좀만 있더라고 빠져나오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환사채 이슈가 있었던 만큼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투자 전략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지금 김선윤 해결사님께서 전화와 문자 함께 활짝 열어두면서 상담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1612번 두 가지가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우리 김선윤 해결사님께 자세한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방법과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셔도 되니까 많은 참여 마구마구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9,500원에요. 15%요. 49,500원에 15%요. 혹시 네. 매수하신 지가 한 몇 달 되셨을까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거 두 번에 매수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네. 매수하셨고 네, 그래도 네. 비중이 적당하신 것 같아요. 일진 네. 머티리얼즈가 또 워낙에 2차 전지 관련주니까 위원님 어떻게 해볼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은 비중이 우선은 작진 않으세요. 15%. 네. 걱정인 게 뭐냐면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다 좋은데 이슈가 너무너무 좋고 성장할 거라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모르는 네. 사람이 없어. 네.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의 본격적인 성장 포인트는 언제냐면은 내년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일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괜찮은 회사예요. 살아있고. 그래서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올 거예요. 올 한 해도. 네. 시총으로 따져보자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약 30배 후반 40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기사 검색해 보셔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방송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적정 PER로 현재 계산되는 게 약 그래도 프리미엄 줘서 30배 얘기를 하고요. 네. 싼 종목이 뭐 20배, 20배, 30배를 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일지는 40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중요한 포인트가 일지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는 올해보다 훨씬 더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 네. 프리미엄 때문에 40배 이상이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네. 근데 장이 좀 안 좋아서 9월 달에 좀 많이 흘러내렸어요. 네. 이거는 종목을 잘못 사신 게 아니라 시장이 좀 안 좋았었고 지금 상황에서 또 반등을 주고 있는 와중에 시장에 좀 재미가 없잖아요, 며칠 동안. 네. 그로 인한 짧은 조정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홀딩을 하시고 네. 가져가시되 매수가율로 5만 원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네. 문제는 없으니까 매수가율로 올라갔을 때는 네. 비중 고민만 해보세요. 그러니까 비중이요? 연말해서 내년 초까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업황, 네. 5G, 2차 전지주들 이미 너무 올라서 기관이든 외인이든 개인이든 언제든 차익 실현할 욕구가 넘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네. 끝나야지만 주가가 다시 갈 건데 내년 아마 올해 실적 확인하고 나서 3월, 4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다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다시 올라와요. 또 한 번 일진 다시 같은 올라오는 경우는 게 또 내년까지 갔나요? 다시 한 번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한 번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내년 돼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올해 아, 안으로 네. 나와요. 네. 나오는데 올라오면은 네.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연말까지는 개별주 시장이에요.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특정된 업종 자체를 따라 매수하시는 게 좀 안 좋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네. 매수가율이 올라오면은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셔가지고 현금 주시고 네. 내년 초에 다시 투자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일진 머티리얼즈가 또 올해 안에는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투자 전략에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수줍은 시청자님이시네요. 오늘 종목명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예, 현대 리바토고요. 현대리바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2,000원에 10%요. 22,000원에 10% 들고 오셨고, 아이고, 좀 손실 크게 보고 계십니다. 좀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비중이 적어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일단 시청자님 어떤 부분 궁금하신지 제가 해결사님에게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대리바트가 좀 네, 잘 가는 것 같은데 나쁘지도 않은 종목인데 이렇게 썩 요즘엔 재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되게 사실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이게 사실 종목 문제가 아니라 네, 네, 매수가가 너무 높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22,000원이시잖아요. 네, 급하게 조금 따라가신 게 보여서 조금 아쉽긴 맞아요. 한데 종목이 우선적으로 이게 8월 달, 9월 달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론 증권가에서 보고서 자체들이 목표가를 좀 내린 듯한 포인트가 좀 있었거든요. 아, 네, 그게 좀 컸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 체크를 좀 해보자면 네.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기억이 나는 종목,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서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봤을 때 뭐 비싼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바트 같은 경우 PER 10배 정도 현재 수준인데 뭐 15배 줘도 상관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매수가까지 가는 건 문제는 안 되고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빠진 것도 좀 시장에 좀 재미없었던 탓이 커요. 그러니까 최근에 집중적으로 다시 그간 매도했던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게 잡혀주고 있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다시 한번 매수 잡는 그래도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많은 상황들. 그래서 네네. 조금은 다시 상승 분위기를 조만간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와중이었는데
그냥 오늘 빠졌다 특별하게 이슈 잡을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매출 확대 포인트 3분기 이어서 4분기 하반기 매출이 성수기니까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니까 잠깐의 조정이니까 버텨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예. 매수가 위로 넘어갈 경우에는 비중은 10% 적당하시긴 한데 네. 이게 올해 4분기에서 이게 2만 원 넘어가서 2만 한 2, 3천 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 가기에는 솔직히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목표 수익률을 네. 5% 정도만 보셔야 돼요. 2만 뭐 한 1,0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고 대응하셔야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 길게 가져가기에는 뭐 나쁘진 않지만 내년도 넘어가면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말리진 않아요. 계속 가져가는 걸. 하지만 굉장히 지루할 거다. 이 정도 해드리면 될까요? 지금 만약에 추가 매수하는 거는 추천 안 하시나요? 아니요. 추가 매수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데 뭐 네. 갑자기 막 그 30%까지 늘리시면 안 되고 네. 사신 만큼만 사시는 거예요. 20%까지만. 네. 그리고 사실 때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 내일 만약에 약간 조정 나오면은 5% 사시고요. 네. 그다음 상황 보시면서 이번 주 아니나 다음 주 안에 사셔도 돼요. 나머지 5% 떨어질 때 더 담아주세요. 네. 그리고 기다리시면 뭐 연내 안으로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때 가셔서 정리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 리버테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에 올라온 종목들 함께 살펴드릴게요. 먼저 황장군 님이 보내주신 HLB입니다. 매수가는 99,5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계속 주가가 빠지네요.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해 주셨어요. HLB는 좀 시세가 참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서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네. 해볼까요? 10만 원대 가지고 계시고 30%신데 아니 뭐 11만 원, 12만 원대 안 잡으셨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네. HLB의 그래도 이슈거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라는 좀 미국 회사인데 HLB가 지분을 대다수 갖고 있죠. 관련 회사로 그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뭐 이그젝스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최대 주주는 진양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HLB도 진양권 회장님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잘하냐? 네. 뭐 잘 압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HLB는 10만 원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이슈가 나온다면은 12만 원까지 다시 가요. 다시 가는데 그때 가서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냐. 그런데 저는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진양권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데 거기 이뮤노믹 지분을 갖고 있어. 또 최근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경영에서 물러났어요. 새롭게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든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회장님들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일선에 손을 떼고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를 맡기고 다른 일을 좀 버리는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가볍게 자기 자산 대비 가벼운 회사들을 스트레스 안 받게. 그래서 저는 한 번 다시 올라오면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차라리 HLB 올 바에는 진양권 회장님이 조금 제가 볼 땐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회사를 조금 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회사를 조금 HLB 사신다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종목 추천까지는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상장사고요. 시총 되게 작아요. 2천억입니다. HLB에 비하면 굉장히 작죠. 하지만 이 회사를 조금 키우시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수익 나신 다음에는 이쪽으로 차라리 HLB 사고 싶으면 이쪽을 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HLB를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투자를 전략을 세우는데 좀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채팅 대박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는 86,0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4월 17일
17일에 매수를 하셨대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6개월까지를 기다리셨는데 충분히 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버티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더 버티세요. 네, 더 버티셔야지 되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뭐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넷플릭스 이슈도 있고 중국발 이슈도 있고 이래저래 모든 게 지금 다시 좀 완벽해지는 그런 구간들. 네. 저도 뭐 넷플릭스 잘 보고 있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드라마도 본 적도 있고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다 모두가 다 흔히 보시는 것들 많습니다. 자, 근데 차트 흐름을 보자면 이슈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바닥에서 라인 타고 가잖아요, 지금. 여기 코로나에서의 큰 하락 제외합니다. 큰 하락 제외합니다. 바닥 찍어서 올려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큰 라인에서 보건데 이거 실적이 조금만 살아있다면 주가 상당히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박님이 네. 10만 원 위에서 매도하려고 네. 버티셨대요. 버티시면 가능할까요? 되겠는데? 오. 제가 볼 땐 가능해 보여요. 이 차트 봐야 되고요. 실적이 오. 살아있으면 더 빨리 가는데 좀 볼게요. 네. 실적 굉장히 살아있네요. 많이 좋은데. 와, 많이 좋다고 합니다. 수급 상황은 아직 볼 건 아닌데 그래도 들어와주고 있네요. 외인 쪽에서. 거래량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량들을 외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거 보니까 1차로 보셔야 될 게 10만 원이고요. 2차로 보셔야 될 게 11만 5천 원대까지 흐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12만 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6개월 기다리셨죠? 6개월 더 기다리시면 11만 원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장난 그래서 아니네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고 저도 사고 싶네요. 네. 오, 그 정도인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와, 정말 이렇게까지 또 극찬을 해주신 거면 앞으로도 충분히 기다릴 여력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한번 홀딩 해보시고요. 다음 채팅, 쌈주님이 보내주신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는 44,0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왜 이리 가지 않는 거죠? 종목을 잘못 선택한 건가요? 멘토님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시지만 비중이 워낙 좀 크시다 보니까 고민이신 것 같아요. 바로 부탁드릴게요. 자, ENF 테크놀로지의 2019년 초부터 차트 상황이에요. 보이시는 대로. 많이 갔어요. 여기서 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장 빠질 때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총 자체가 6천억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자, 우선은 수급 상황 보니까 기관들이 계속 팔죠. 자, 사모펀드 쪽에 특히나 매도가 좀 많네요. 많은데 언제부터 파는 거야 도대체? 잠깐만요. 네. 계속 매도가 나오네. 어느 정도 고점 라인 8월 달부터는 매도가 시작돼가지고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 딱 주가 관리를 하는 게 진짜 기관들의 조금 매도 흐름에서 다 같은 시기에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지금 뭐냐면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바닥에서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계속 사들어왔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 보자면. 그래서 계속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 차익 실현이 끝나야지만 주가를 그렇게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지금 매도 치면서 수익 실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소화가 끝나야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실적이 조금 잘 살아 있기를 바라고 지금 눌러봤는데 네, 기관들이 끌어올리고 샀던 이유가 있네요. 원체 실적이 좋은데요. 너무나 좋네요. 너무나 좋아서 기관들이 지금 잘 먹고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기관들의 이 차익 실현이 끝나야 돼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동안 지금 오늘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언제 끝나려나? 3월부터 한번 보죠. 와, 아직도 산 게 있구나. 이거 시간 여유 좀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저는 더 간다고 보는데 차익 실현 끝나는 다음부터는 주가가 다시 5만 원 이상 올라갈 거예요. 다만 시기적인 부분에서 약간 급하게 떨어지진 않잖아요. 야금야금 흐르잖아요. 이게 그냥 차익 실현하는 거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추세 흐름상 라인은 여기가 잡혀요. 그러니까 4만 원 정도나 4만 원 초입 구간 정도까지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연내 안으로 다시 뭐 5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은 우선 높아 보이고 내년 실적 보고서 뭐 12월, 11월부터 해서 다시 슬슬 상승 주면서 5만 원 넘어가고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선 홀딩 하시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원체 많이 올라서 기관들이 파는 중이다. 이거 끝나면 다시 5만 원 넘어가고 5만 5천 원 넘어가니까 홀딩 잘 하셔야 된다. 네, 시간 좀 걸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버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멘탈 꽉 붙잡고 홀딩 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실까요? 한국 알콜입니다. 한국 알코올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4,000원의 비중 10%입니다. 14,000원에 10% 갖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손실 보고 계신데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예, 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 들어가셨고 알겠습니다. 한국 알코올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한국 알코올의 대사가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예, 웰코른이랑 약간 같은 느낌이랄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마스크 재고가 넘쳐가지고 회사들이 도산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알코올도 마찬가지 흐름. 그러니까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연말까지는 실적이 나올 건데 올해까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산무기까지 잘 나오는데 이 이후가 문제가 되니까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좋겠지만 내년도에는 올해의 성장성만큼 뒷받침이 안 되니 주가가 올라가기가 버겁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저도 이 종목을 6월 말 7월에 추천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그리고 목표가 2만 원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고 싶었지만은 생각을 해보니까 마스크 많다, 에탄올 많다 이 상황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당히 올라와서 실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고 한 16,000원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그때 저는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기를 추천드려요. 내년에는 재미없을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한 10% 정도만 보시고 정리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워낙에 힘차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까지 기분 좋아지는데 앞으로도 큰 수익 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 바로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같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기 GS건설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네, 27,000원에 매수를 네. 했어요. 27,000원. 27,000원에 얼만큼 매수하셨어요? 비중. 30% 정도 돼요. GS건설 27,000원에 30%고요. 제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네. 네. 자, 시청자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주 되게 재미없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자이 아파트 사세요? 이게 어쩌면 건설주가 좋아요? 네. 문제가 뭐냐면 네네. 실적은 괜찮은데 네. 지금 정부에서의 부동산 압박 이슈가 좀 커지다 보니 네. 이게 내년도의 성장성 자체가 올해를 넘어갈까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걸림돌이 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27,000원, 8,000원까지 해서 추세상의 흐름으로는 상승 흐름 타가지고 한 3만 원 넘어갈 수는 있거든요. 올해 안 해요? 네, 올해 안에. 저는, 이게 너무 이게 내려가기만 하니까. 예. 근데 이게 떨어졌던 이유가 시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8월에 안 좋고 9월에 또 안 좋았잖아요. 두 차례나. 네네. 그래서 빠졌던 거니까 네. 이번에는 한 3만 원 넘어가는 흐름 나오게 되면 네. 그때는 정리를 좀 하세요. 재미없어요. 그래요? 재미없어요. 진짜 건설 재미없고. 경기의 회복 자체를 지금 논하기에는 지금 국내 증시 자체가 아직은 너무 도움이 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매수가까지 가기는 할까요? 네, 올라갑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한 2만 8, 9천 원까지는 무리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때 꼭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 한 종목 문자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59님이 보내주신 CTC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8,850원에 비중이 70%입니다. 바로 부탁드릴게요. CTC 바이오가 추세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데 이슈 맞을 때마다 올라오고 저도 이 종목을 여러 번 다트에서 뒤져봤던 종목인데 이슈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금 매수가가 8,850원, 거의 매수가 근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매수가 낮으세요. 그러니까 얼마의 수익을 노릴 것이냐예요. 이슈가 터지면은 터질 때마다 한 번씩 뿅 올랐다가 뿅 빠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만 높게 안 잡으시면 재밌는 수익이 날 수 있고 최근에 조금 거래량 살면서 올려치면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올려치게 되면은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뭐 12,000, 13,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그냥 10,000원 정도만. 네, 이슈 한 방에 10,000원 가버리니까 그 10,000원 정도만 보시고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0,000원 정도까지 우선 홀딩하시고 가져가셔서 그때는 꼭 수익 실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중이 너무 커요. CTC 바이오 비중. 사실 CTC 바이오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어요. 시총 뭐 5천억 갈 수 있고 1조 갈 수도 있겠죠. 이슈가 터지면. 그렇죠. 레고캠 바이오처럼 갈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해서 근데 비중을 이렇게 70%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한 종목당. 비중을 절반 아래로 좀 줄이세요. 10,000원 위로 가면 좀 줄여보세요. 줄여보시고 30%만 가져가도 되잖아요. 장기 투자하실 거면. 70%는 좀 쫄려 사람이. 아셨죠? 그래서 비중만 줄이시고 나중에 수익 실현하시고 좀 비중만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해드렸습니다. 현재 3대 지수, 미국의 3대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약보합권에 가고 있는데 내일장을 위한 한마디 짧게 부탁드릴게요. 약간 빠지고 있나요? 네, 지금 약보합권에서 0.2% 아까 괜찮은 정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요. 좀, 선물은 또 괜찮다가. 밀리는 모습이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또람프가 아니라면 어떤 정책을 또 가지고 나와줄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네. 근데 국내 증시가 타격을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틀 동안 움직임이 없었어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재미가 없었거든요. 내일 시장도 지금 걱정인 게 사실 뉴욕 증시가 오늘 굉장히 좋다면 내일 국내 증시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을 좀 그리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안 좋다 출발 자체가 내일 약보합권이나 또 이런 국내 증시의 재미없는 흐름이 또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그래도 좋은 종목은 항상 있고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10월 시장은 항상 그랬듯이 재미가 없어요. 안 좋은 시장이에요. 10월은 항상 그래요. 매년. 그래서 잘 버티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조금 상승했던 것처럼 내일이 약간 밀리더라도 오전장에 오후장에는 분명히 좀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잘 안 갔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좋은 소식이 좀 있을 테니 또 트럼프가 또 큰 힘 낼 거고 양도세 부분 해결되면서 시장이 그래도 연말까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잘 버티시고 가져가자, 힘내보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장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기대되는 내일 시장을 우리 김선윤 해결사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김선윤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장중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주시면 되겠고 사칭 방들이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서울경제 김선윤 1,300명 이상 들어와 있는 이 방으로 오셔야 장중에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1시간 동안 주유소 기다리시고 또 10시까지 기다려주셨는데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바닥에 쓴 김선윤 해결사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심야상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상담 못 받으셨던 분들은 내일 다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